신규 확진자 수가 11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고요. 다행히 진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만 여전히 신종 전염병 코로나19와 관련돼서는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것은 여전합니다. 네, 또 내일부터는 황금 연휴가 시작이 돼서 중대 고비인데요. 예.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 교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전날보다 9명 증가했고 11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너무 매번 설 교수께 같은 질문 드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오늘까지의 상황을 좀 보신다면 어떻게 좀 진단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제로 전체 확진자는 9명이었지만 해외 유입이 5명이고 네. 검역에서 3명이 확진됐으니까 실제 국내에는 4명이 이제 신규로 나왔습니다. 네. 예. 그 전날 두 날은 심지어 1명씩 나왔고 예. 국내에는 거의 5명 이하로 확진자가 나오는 게 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부활절 4.15 총선의 사전투표, 또 4.15 총선의 본투표, 그리고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까지를 망라해서 크게 위험이 나타난 곳이 없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4.15 총선 본투표와 관련해서는 최장 14일, 즉 2주간의 최대 잠복 기간이 오늘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4.15 본투표와 관련한 그 큰 위험성도 해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있나 하는 거는 확실히 이제 드러났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오늘 브리핑과 관련해서 제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놀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예. 어린이만을 위한 브리핑을 했다. 예, 이거 예. 상당히 예외적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도 가까워지니까 예. 이제 그런 점에서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한 안정화 추세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 어린이들, 소아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브리핑을 할 정도로 방역 당국도 여유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에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예.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드리는데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다시 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좀 긍정적으로 지금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또 잊지 말아야 할 부분, 또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력 때문인데요. 무증상 상태일 때 이미 40%의 감염력을 가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환자 40%가 무증상자에게 감염이 됐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 현재 상황이 좀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네, 이제 사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의 현상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어떤 분은 자연 치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감염이 되었다고 해도 증상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결과가 확진자 수거나 또는 사망자 수로 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모르는 것은 굳이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무증상 감염도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염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증상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격리 기간 중에 확진 검사가 되거나 외부에서 유입이 됐거나 외국에서 오신 분이거나 아무튼 어떤 검사가 필요해서 검사를 하신 분인데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증상을 드러내지 않은 분, 이런 분들은 감염되고 나서 완치 과정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남에게 감염시킨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검사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무증상이다. 이런 분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오히려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유증상을 드러내는데 잠복기를 거쳐서 유증상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서부터 48시간 전까지 요거를 잠복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무증상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상당히 많은 전파를 하는 것이거든요. 또 강력한 바이러스를 이렇게 내뱉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은 결국 유증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유증상이 되니까 본인이 불편해서 결국은 검사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증상 분인데 무증상기에 전파를 시키는 분을 빨리 찾아내고 접촉자를 확인을 해서 결국은 전파를 막는 거냐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 당국이 잘한 것이 바로 이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역량을 동원하고 역학조사를 동원하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로 이 고위험의 전파자를 계속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찾아내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K방역의 성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향후에도 이런 환자, 이런 전파자는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온 그 역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제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우려하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겨울 전에 언제든 폭발적으로 환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낙관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거의 매일같이 좀 브리핑을 해주고 있는데요.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대처, 우리 방역당국의 대처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평가하세요? 네, 일단 방역은 전 세계에서도 인정하듯이 선진국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아까 전에 브리핑을 여러분도 화면으로 보셨겠지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굉장히 또 해외에서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 또 정은경 본부장이 국제적으로 이제 미국 학술지에다가 집단 콜센터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까지 또 정리를 해서 논문으로 게재를 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이제 비단 정은경 본부장 한 명에게 국한되는 어떤 세계적인 관심이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해서 방역의 모범 국가가 되었는가 이 부분은 이제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사실 정은경 본부장 캐릭터로 좀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제 뭐 솔직하다 그리고 침착하다 정보에 확실하게 근거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정 본부장 한 명의 얘기가 아니라 예. 한국인들이 현재의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대비하고 있는 그 자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제 정부의 정무적 판단까지 다 결합해서 본다면 어떤 뭐 후베이성에서의 입국 금지 정도 제외하면 그래도 좀 부드럽고 개방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좀 높게 평가받을 수 있겠고 방역 당국에서 이제 실무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건조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들뜨지 않고 차분하게 잘 대응해왔다 예. 이렇게 평가를 또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예. 방역당국에서는 굉장히 차분하게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또 내일 이제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면서 예. 방역 당국에게는 굉장히 엄중한 시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물거품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 있다고 서 교수님께서 보십니까? 저는 그 정부 당국이 얘기하는 것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이제 정부 당국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항상 얘기합니다. 예. 이제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지 않았을 때 막상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정부 당국인 CDC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2차 유행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 예. 또 잘못하면은 폭발적인 양상으로 재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경고를 계속 우리 당국도 하고 있지만은 미국 당국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이제 정부 당국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은 과학에다가 또 정치적 내지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과학을 하는 사람, 바이러스를 하는 사람, 백신을 하는 사람은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만 얘기를 하지. 제가 굳이 뭐 정부 입장을 대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학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결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몇 가지 짚어보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폭발적인 양상이 될 수 있다. 이거를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가능성이 매우 낮다. 상당히 낮다. 경우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미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거의 상당한 기간을 보냈는데 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첫째 하나는. 두 번째는
총선을 치르고 나서 최대 잠복기 2주가 지났는데도 그 위험한 구간에서도 우리가 걱정하는 확진 환자의 폭발적인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이 위험한 기간 동안에도 첫째 우리 국민들이 정부 당국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그다음에 개인 위생을 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 위험을 잘 관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원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 체계로 바로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중간 단계인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왔는데 정부는 계속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경고를 날릴 것 같으면 원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면 안 돼요. 그러는데 경고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생활 방역 체계로 가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일종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역의 기본을 지켰을 때도 위험 관리가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생활 방역 체계로 갈 거고 생활 방역 체계에서도 그 기조를 유지하면은 안정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이기 때문에 여행도 가고 제주도라든지 여행도 가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걸 하면서 정부 당국의 방역 수칙을 지키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정말로 폭발적인 양상도 안 생기고 지금 정도로 관리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언제나 유효하고 언제나 성공적일 수 있다고 하는 걸 단적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네. 더불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15 총선도 지나왔고 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도 상당히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만 지키게 된다고 하면은 정부 당국이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예. 그런 굉장히 극단적인 것으로 되기보다는 예. 오히려 상당히 관리가 잘 되면서 지금의 수준이 여전히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지만 예. 저는 방금 말씀드린 전제 조건만 잘 지켜진다고 하면 상당히 더 안정된 방향으로 갈 거다. 예.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저희가 짚어볼게요. 그 제주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가신다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제주에 그 입도하시는 분들 그 발열 체크하는데 그 기준을요 37.5도에서 37.3도로 하향 조정하겠다. 이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별 실효성은 없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좀 홍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아까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예. 본인이 코로나19 유사 증상이다 아니다고 하는 거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잘 압니다. 예. 그러니까 발열 체크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있다 그러면 아예 여행을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발열 체크에서 37.5도냐, 37.3도냐 이것은 별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위험을 예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예. 문제가 되는 것은 무증상 기의 감염 전파기 때문에 예. 이것만으로는 잘 될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홍보를 해서 예.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감염의 위험성이나 전파의 위험성이 있고 또 코로나19일 수도 있으니까 여행을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홍보를 좀 더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기준을 듭니다. 강화했으니까 몸이 좀 이상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오지 마시라라는 어떤 뭐랄까 우회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기계적으로 적용을 해서 예. 하기에는 전파 확산을 막기에는 좀 곤란한 위험하다 측면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지는 그렇습니다.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뭐 싱가포르 사례들 여러 다루면서 그 싱가포르에서 이주 노동자 기숙사를 중심으로 이제 확진자가 폭증을 했기 때문에 우리 방역 당국도 좀 이런 사각지대들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정부가 이를 위해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노숙인 등에게 선제적으로 진단 검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관련해서 다음 달 초에 이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면서요. 네, 미등록 이주 노동자 한 39만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노숙인까지 하면 노숙인이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40만 명 규모인데 그래서 결코 적지 않은 규모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5월 초에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도 조금 늦은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싱가포르의 사례를 봤을 때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도 이 사각지대를 통제하지 못해서 다시 감염이 번지는 그런 사태를 충분히 우리가 보고 배웠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연하게 이 대책, 그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참고로 이제 뭐 미등록 이주민이라든지 또 노숙인 사이에서 뭐 감염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검사부터 진료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은 정부가 부담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히 미등록 이주민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런 여론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긴급할 때 의료를 보장받을 권리는 어떤 미등록 등록 여부를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세계 시민에게 주어진 것이고 네. 그 해당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휴머니즘적인 생각을 갖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예, 이 부분도 정부가 아무쪼록 잘 관리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전망 저희가 좀 해보면 오늘 오후 9시에 국회 본회의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처리가 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의견이 그 기존에 좀 분분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저희가 좀 들어본다면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어제 국회 예결특위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 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이왕에 가져오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왔고 또 기부를 하고 반납을 하는 그런 제도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기는 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이 긴급이라는 단어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지급이 예. 늦어져 네. 왔고 사실 여기에 좀 반대의 기류가 있었던 통합당 같은 경우도 이제 총선 패배라든지 이런 후유증이 있는 데다가 통합당 내부에서도 빨리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100%는 맞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예. 굉장히 자세히 살펴보면은 세부적인 내역을 갖고 조금 밀당이라고 할 만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예. 4조 6천억 원 정도를 더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이제 세출 조정을 통해서 1조 2천억 원 그리고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서 3조 4천억 원 이렇게 좀 여야 간의 합의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적자 국채 2천억 원 정도를 더 줄이는 네. 예, 그 선에서 좀 합의가 맞춰졌기 때문에 5월 15일 이전에 지급한다라고 하는 그 특히 여당과 정부의 목표가 어느 정도 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별다른 돌출 변수가 없다면 예. 뭐 오늘 오후 9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시간은 좀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현재 여야 분위기를 봤을 때는 통과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를 방증하듯이 여당의 이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차 추경 얘기를 또 예, 꺼냈습니다.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2차 추경은 오늘 내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얘기해봤고요. 국세청에서요, 신천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합니다. 200여 명의 조사관이 투입이 됐는데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네, 이거는 뭐 방역에 관련된 직접 활동은 당연히 아니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종교단체 가운데서 신천지의 문제점 때문에 투입이 되는 것인데 국세청에서 200명의 인원이 투입되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미증유의 그런 네. 세무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드러났던 몇 가지 신천지에 대한 의혹들이 있거든요. 신도들이 기부한 자산이 고유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그리고 이제 종교단체 그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신도들한테 연말정산 공제를 할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줬다라고 하는 그 의혹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중점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만희 총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이것도 굉장히 굵직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 개인 종합소득세 탈루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서울시에서도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제대로 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검찰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신천지로서는 좀 대대적인 조사를 받는 그런 셈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코로나 전국에서 신천지 문제가 드러나서 이러한 네. 조사를 받게 됐는데 저는 앞으로는 이제 종교계 전반에 투명하고 좀 민주적인 그런 운영을 해왔는지 법에 맞는 그런 집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검토되고 조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 결과 저희가 어떻게 나올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해외 코로나19 상황 저희가 알아볼 텐데 보기 전에 영상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거 먼저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왔고요. 국제 상황 저희가 점검해 볼 텐데 미국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까 저희가 전달을 잠깐 해드렸습니다만 베트남 전쟁에서의 전사자의 숫자를 앞질렀다라는 보도까지 이제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이 보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백악관이요, 미국이 코로나19 검사 횟수에서 한국을 앞질렀다, 이런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배경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김수인 평론가님? 네,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그렇게 코로나19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라는 평가를 못 받고 있었거든요. 예. 네. 그런 상태에서 좀 미국이 이제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한국이 제일 잘 대처하고 있고 우리가 한국처럼 잘 극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계속 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특히 한국의 방역 대응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전 세계적으로 집중 조명을 받아왔던 것이 바로 검사 능력이었는데 네. 예,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검사를 오히려 한국보다 미국이 더 많이 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예. 좀 검사 능력이 우리가 제법 된다,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한 건데 예. 그 과정에서 백악관 출입 기자 한 명이 한국보다 적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예. 실제로는 이제 1,000명당 그 인구로 쳤을 때 미국이 한 16건 정도 되고 예. 한국이 11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사과를 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는데 네. 사실 이제 검사 규모가 많으면은 그것이 좋은 건가, 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또 미국에서 그 감염 사례가 급증해서 더 생겨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더 악화돼서 생긴 것이 아니라 검사를 우리가 잘해왔기 때문에 더 많이 발굴된 것이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전에 좀 어느 정도의 배경을 깔아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또 드는 거고요. 어쨌든 이 통계상으로는 미국이 검사 횟수가 한국보다 더 많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뭔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그 우리나라랑 좀 사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약간 좀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집착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미국과 관련된 국가들 가운데서 또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제 좀 선도적으로 해결을 해왔던 나라다라고 하는 국제사회에서도 또 비슷한 중평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한 것이 국제정치학적인 의도가 또 깔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의 분쟁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중국하고 한국은 이제 다른 블록에 가까이 붙어 있지만 다른 블록에 해당한다. 한국은 우리 쪽에 가깝다라고 하는 제스처를 계속 취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예. 백악관의 이런 어떤 주장, 배경들 저희가 좀 알아봤고 좀 마음이 아픈 내용이기도 하고 좀 씁쓸한 부분이긴 한데 뉴욕시에서요 40대 여의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이 됐는데 회복되고 나서 다시 일터로 복귀하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 해서 이 뉴스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뉴스를 보고 약간 좀 이해가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감염되시고 이제 회복되셔서 다시 그렇죠, 직장을 복귀를 하셨는데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유는 모릅니다. 이유는 모르는데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이제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많은 환자들이 뉴욕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매장을 못 하고 장례를 못 치를 정도로 그래서 냉동 창고에다가 임시 보관을 하고 이런 사태가 생겼죠. 그리고 이분이 근무하셨던 병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환자를 돌보면서 많은 사망자를 경험하고 하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한 우울증을 경험하면서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으로 아마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게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생기게 되면 많은 사망자가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큰 희생을 치를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다가 이제 감염이 되고 또 감염이 된 거를 회복했는데도 또 정신적 충격으로 이렇게 사망하시는 분의 어떤 소식들을 보니까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감사와 응원의 의료진들의 분들에게 그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좀 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는요. 또 이게 어린이 환자들 사이에서 좀 정체 모를 증상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어서 걱정인데
이 환자들 중 일부는 또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지금 있는 증상으로 밝혀진 건가요?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은 코로나19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가와사키 증후군이라 그래서 예. 4세 아이 이하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예. 가와사키 질병이 왜 생기나 하는 건 잘 모릅니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이 이제 어떤 특정 어떤 물질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처럼 예, 예. 이 가와사키 증후군도 유전적으로 뭔가 민감한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게 침입하게 되면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일종의 과다 반응을 하게 돼 가지고 열을 동반한 급성 혈관 질환이 혈관염이 생기게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혈관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심장이나 그 이외에 다른 혈관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예. 이 아이들을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 나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나 이런 외부에 의해서 가와사키 질병이 생기게 되는데 코로나19 양성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이 아이들을 타격하게 되었고 모든 아이들은 아닌데 일부의 아이들이 이 코로나19에 과민 반응을 하면서 가와사키 병이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영국이라든지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코로나19가 굉장히 창궐한 지역에서 지금 이 아이들이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좀 신속히 처리가 안 되어서 진단이 되거나 이렇게 안 돼서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들과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시간이 좀 늦어지게 되면 예. 이런 상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언급했었던 뭐 커피를 끼얹는다든지 락스를 끼얹는다든지 의료진들에게 이렇게 뭐랄까요 그 공격을 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현지에서는 물론 심각한 일입니다만 그거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우려를 표하고 의료진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 정도까지인 것이지 이게 특별히 어떤 여자 간호사들 뭐 이런 부분에게 멕시코나 뭐 동남아 중동 지역 이런 데서 간호사를 실제 멸시하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연결질 만한 사안은 아닌 것처럼 일단 들리네요. 들리기에. 예, 그렇게는 뭐 들립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사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비교를 해보면은 예. 결국은 뭐 시민의식 수준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들이 상당히 뭐 의료진들을 뭐 존경하고 예. 또 뭐 이렇게 지원하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그런 점에서 그런 성과의 결과로 또 우리가 이런 이제 K 방역의 성과를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해한다고 하면은 뭐 아무래도 의료 인프라가 취약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국가들과 비교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인터뷰 말미에 나왔던 그 삼성전자 멕시코 TV 공장이 예정보다 좀 빨리 가동이 재개가 됐는데 지금 삼성전자 전체 TV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업 정상화에 좀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삼성전자 1분기의 영업 이익을 보면은 놀랍게도 전년 대비 3.4%가 더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비대면 문화에 따라서 뭐 그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PC나 모바일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버텨져 가지고 삼성전자가 좀 더 영업이익이 늘어났는데 2분기부터는 힘들어진다는 전망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북미 시장을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재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 유념할 것은 이제 현지의 어떤 노동조합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공장 폐쇄에도 좀 늦게 한 편이라서 이게 좀 안전에 신경 쓰지 않는 기업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네. 재가동을 하게 됐으니까 일단 방역에도 좀 각고의 신경을 써서 예. 국민과 그 현지 주민과 노동자의 안전에도 신경을 쓰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좀 각인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뭐 중남미 국가들에서 이런 일들이 흔히 벌어지긴 합니다만 수감자들에 대한 관리는 그거 보통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걸까요? 뭐 수감자들은 매우 특수한 시설에 있기 때문에 예. 감염 확산이 굉장히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네네. 일어나면 걷잡기 어렵고 또 이 방비하기도 어렵지만 특수 시설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감을 한다거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우선은
감염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 두 번째 감염 확산이 확인되면 굉장히 빠른 조치를 해야 희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예. 그 마지막으로 평론가께 짧게 질문을 드리면 네. 우리 교민분들이 또 기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들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뭐 채무라든지 이런 경제 사정도 나쁘거니와 불평등도 굉장히 극심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쨌든 본인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하고 기부한다. 그리고 가장 급하게 필요한 의료진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적인 부조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의 발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긴 시간 함께해 주셨는데요.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